사실 이게 이재명만 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정동영이 그 패했을 때 지금까지 역대 어떠한 정당도 지금 민주당의 공천 학살처럼 어마어마하게 반향이 커진 적은 드물었습니다. 물론 2016년, 2020년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공천 참 잡음의 끝을 보여주긴 했지요. 그런데 그 두 번에 걸친 그런 그 공천 잡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증거가 있고 그리고 어떤 뚜렷한 정황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파끼리 서로 치고받으면서 학살하는 장면으로 추정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공천 학살은 다릅니다. 이건 두고두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무엇이냐고요? 바로 불법 여론조사라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불법 여론조사, 사실 이것은 제가 정치부의 현직의 어떤 데스크를 볼 때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정황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을 해서 특정한 지역에 일부러 꽂으려는 어떤 후보의 이름을 달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인지도가 그 지역에서 별로 없는 이 후보를 계속 여론조사 인양 돌림으로써 인지도를 사전에 높이려는 그런 선거 운동 방식 중에 하나로 불법이지요.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여의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덜미가 덜컥 잡힌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수면 위로 올리지 않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이고 이게 관례야 이렇게 그냥 해왔어. 이건 나한테 뭐 직접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 없는데 뭐 이런 식의 동업자 의식이 여의도판을 장악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 잘못 건드린 사람이 있죠. 문학진이었습니다. 문학진한테 형님 꼴찌예요 라고 이야기한 순간 문학진은 그것을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바로 자신이 조사와 취재와 그 다음에 철저한 그런 그 방증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군데에 걸쳐서 불법 여론조사가 횡행했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4명의 후보를 얘기를 합니다. 이 4명 중에 누구로 고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그 안에 한 후보만 아이고 이번에 인재 영입된 영입 인재인 누구입니다. 이렇게 길게 영입 인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 사지선다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 사람이 들릴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영입 인재구나 라는 그런 그 이미지의 어떤 쇠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행위를 당이 했다는 겁니다. 당이 나서서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종근 너는 무슨 증거가 있길래 당이 했다라고 그렇게 단언하니 증거 있었습니다. 어저께 의총에서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는 물론 홍영표였습니다. 홍영표 의원이요. 홍영표가 아주 격분을 해서 의총장에 앉아 있는 이재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의 손에 피칠갑이 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여론을 조작을 하고 특정 정파를 이렇게 내치게 한다면 그리고 또 본인의 가죽을 벗기지 아니하고 남의 가죽만 그렇게 벗기는 것은 바로 너의 손, 그러니까 이재명의 손에 피칠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의총장의 사실은 그런 좌장이라고 할 수 있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바로 일어나서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하자 홍익표를 대고 사실 거의 시쳇말을 날립니다. 흥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필모.
선관위원장이었다가 갑작스럽게 일신상의 이유라는 핑계를 대고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나섭니다. 그러더니 실토를 합니다. 나는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불법 여론조사 기관 의혹 때문에 그만둔 것이다. 나한테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여론조사 기관이 하나 더 늘었더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누군가 전화를 해서 끼워 넣었다고 하더라. 그 누군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짐작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필모가 아예 공개적으로 불법 여론조사 기관이 있다라고 사실 확인을 한 겁니다. 정필모는 사태를 파악합니다. 이것이 공직선거법 제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 예를 들자면 여조의 여심위, 그러니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을 꼭 해야 된다는 것,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어떤 불법적인 요인이 있는 그런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면 선관위원장인 자신 역시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된다. 자기는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퇴를 했다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다면 정필모를 왜 선관위원장을 했을까요? 정필모는 사실 만만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초선에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어떤 그런 활동을 하거나 또는 특정하게 어떤 목소리를 낸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마 정필모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정필모 나를 만만하게 봤어?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같이 수사를 받을 수 없어 라고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기관의 문제는 한 세 가지 정도 있지요. 하나는 이재명의 성남시와 관련된 곳이었다. 물론 민주당은 부인을 합니다. 아이고 13년 전에 성남시에서 여론조사 한번 맡긴 걸 갖고 연관을 시키냐? 과연 그럴까요? 지금 모 여론조사 기관,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과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업체에도 이재명의 사람이 들어갔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이재명 친명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박규택 같은 자들, 박규택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산고검장이었는데요. 바로 이재명이 12시간 동안 검찰에 조사받을 때 혼자 변호사로서 함께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작년 10월인가요? 어느 좌파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재명 대표님이요. 그날 검찰 조사를 받는 날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저하고 사진을 찍자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저한테 주시면서 훗날 크게 써먹을 때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이 공천을 넣었다 보니까 이 사진이 그렇게 쓰임새가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다. 자, 이재명 대표님은 참 하회와 같은 은혜를 그때부터 베풀었구나. 이건 제가 붙인 말입니다. 직접 워딩 아닙니다. 라는 어투로, 뉘앙스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검찰의 조사를 받는 그 와중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실토를 한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은 당시에 변론의 대가로서 공천을 약속한 겁니다. 같이 찍은 사진. 내가 이렇게 검찰에 이렇게 피해를 받을 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라고 이제부터 공천에 쓰이고 또 앞으로 선거운동에 써라 라고 하사한 겁니다. 공천의 대가로 자신의 변론의 대가로 공천을 나눠줬다. 공천을 줬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을 바로 그 여론조사에서 항목에 넣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영입 인재된 박규택 부산고검장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당연하지요. 자, 이렇게 특정 정파를 낙천시키고자 특정 정파만을 공천시키고자 여론조사를 동원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공직선거법 말씀을 드렸죠. 이건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금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선거에 그런 어떤 정말 제대로 된 공정성, 투명성을 상실한 그런 위해한 그런 여론조사를 동원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했다라는 건 정말 정필모가 뜨악하고 사퇴를 할 만큼 큰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 행위를 지금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의 역대 어떤 공천 자금보다 굉장히 지금 목소리가 뜨거울 수밖에 없고요. 물론 비명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리멸렬하고 정말 모래알 같은 정말 능력 없는 결기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이상민 의원 지금 그 국민의힘에 간 이상민이 거기는 비명계는 다 쫄보야. 비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비명계의 운명? 저는 비명계의 운명 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 역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그 훼손과 그 다음에 정당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우리 그런 어떤 이념적인 어떤 부분, 이 좌파 이념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너무나 해악을 많이 끼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냐면 제가 싫어한다고 그래서 제가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정당에서 특정 정파가 이렇게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학살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을 내가 동조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나온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수사에 들어가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이 발본색원을 해야 됩니다. 발본색원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식의 어떤 불법 여론조사가 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이 민주당은 참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만이 아니죠. 바로 권리당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세력을 빨리 입당을 시킵니다. 사실 이게 이재명만 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정동영이 그 패했을 때 지리멸렬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어쩌고 하면서 이름이 계속 바뀔 때 그때도 역시 아이고 저 당원에 가입해 주세요라고 인터넷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무슨 당원이었더라? 온라인 당원이었습니다. 온라인 당원으로 뭐 대거 입당해 달라. 이때마다 특정 정파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네들의 사람들만 당원 배가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지금의 개딸 그 역사에 똑같이 어떤 그런 흐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식입니다. 그런 권리당원들에게 또 이 전화를 합니다. 이번에 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렇게 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당원 당원 이 투표가 있고 또 일반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일반 여론조사에도 응답을 하고 당원으로서도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서 그 방법을 공유합니다. 이거 불법이잖아요. 당원의 어떤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일반인은 일반의 국민 여론조사에 포함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횡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당원 명부 조작.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를 또 조작을 합니다. 자신의 친구의 뭐 사돈의 팔촌에 해갖고 그 지역의 여론조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나 사실 아주 조그마한 충돌들은 있어 왔어요. 아이고 이 권리당원 명부 그거 제대로 된 겁니까? 아유 그 전화번호 제대로 이렇게 승계가 된 겁니까? 뭐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잡음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버젓이 내놓고 한 겁니다. 왜냐고요? 이재명 측은 친명 측은 비명계를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